어차피 나는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게 내 목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민주당이 진짜 곤란한 상황에 곤란하지. 처하게 되잖아요. 비례 20석이 아니라 비례 10석도 못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빠져나가면. 그럼 민주당 시민사회만 좋은 일 시켜놓고 민주당은 이제 그야말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 빵빵 터지는 토크 얘기했는데 빵빵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좀 날아다니나요? 네. 빵 얘기는 왜 해요? 네. 이재명 대표가 빵빵, 몰빵, 빵 양손에 빵을 들었습니다. 그냥 왜 빵을 들었을까요? 설명해 주시죠. 아니 무슨 민주당 몰빵 비판하려고 무슨 유튜브 것도 아니고 이게 이 뭐 하는 근처 거예요? 빵이구나. 영등포 빵이구나. 네. 영등포 빵을 드셨구나. 참. 설명해 주시죠. 빵 예, 좋아하는데. 네. 아니, 그 뭐 최현일 후보 왔다가 뭐 한 건데 사실은 뭐 이게 왜 이게 화제거리가 되지? 뭐 빵 얘기 하시니까 나도 뭐 빵빵 터뜨리려고. 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지원 요새를 다니셨는데 양손에 빵을 드는 모습을 보여준 그래요? 거예요. 못 봤네. 그런데 이거를 강성 지지자들이 신호를 모르게 진짜 신호인지 아니고 이제 본인들끼리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자. 조국 신당과 거리를 두겠다. 예전에 위성정당이 민주당이 두 개 있었잖아요. 열린우리당이랑 또 시민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열린민주당은 저 위성정당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밀어줬잖아요. 바로 이런 논리로 한쪽 당에 밀어줬잖아요. 김어준 씨가 이제 위시를 하여 한쪽에 물어줬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오케이 표 분산시키지 말고 정말 정통 비례 위성정당에 몰아주자. 근데 그 빵하고 주자. 몰빵. 그래서 이 빵을 들었다. 라고 모르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난 몰랐어. 이렇게 걷다가 그 밟았어. 아니, 또 뒷걸음. 난 사실 그 사진을 못 봤기 때문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진이 언제 떴던 거야? 오후에 나왔습니다. 오후에 나왔어요? 예, 아니 예. 제가 배경 설명을 네, 그러면 그런 해드릴게요. 네. 조국 혁신당의 그 정당 득표율이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랐어. 네, 10%대까지 네. 올라갔다고 하는 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10%대 중반 정도까지 또 보고 있는 15%까지 상황이에요. 나왔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게 다 어디로 움직였겠냐. 일부 다른 중도층이나 제3지대에 머물렀던 부동층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부 움직인 걸로 보여요. 여론조사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렇지만 대다수는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사실상 교차 투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한테 투표를 하더라도 비례는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시민비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민주당 좀 마음에 안 들게 만든 측면도 있어. 그리고 사실 민주당하고 위성정당 만든 정당이 그 진보당이나 새로운 진보연합이나 이런 데 시민사회잖아요. 그것도 좀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측면도 있어. 근데 조국 혁신당은 나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서 심판해야 되겠는데,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내가 확실하게 심판하겠다고 하는 확실하게 아주 반짝반짝 나는 목표가 하나예요, 지금. 그거밖에는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난 거기다가 마음 몰아주겠어. 어차피 나는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게 내 목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민주당이 진짜 곤란한 상황에 곤란하지. 처하게 되잖아요. 비례 20석이 아니라 비례 10석도 못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빠져나가면. 그럼 민주당 시민사회만 좋은 일 시켜놓고 민주당은 이제 그야말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몇 석의 의석을 가져가는지를 민주당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경 써야 할 이유도 없고, 그건 나중에 조국 혁신당에서 선택할 몫인 거고, 그때 가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참하겠지. 근데 선거 국면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승부하면 되는 거야. 오히려 지역구에서 사람들은 지역구에 투표를 안 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으로 승부를 보는 게 필요하다. 지역구하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가지고 선거연합을 통해서 지금 양손에 빵 하나씩 들고 계시네요. 빵. 지금 빵. 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우리는 평론가들은 좀 더 빨리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먼저 몰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우린 조국 혁신당으로 가거나 지난번에 열린민주당 쪽으로 간 것처럼 가지 말자.
민주당이 힘 실어줘야 되겠다. 다소 약간 황당하셨겠어요. 조국 혁신당이랑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건 아닌데 싶으셨겠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연대한다 이렇게 착 뽑고 싶었는데 네. 그때 발언을 보면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얘기했어요.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날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민주당하고 함께 하자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가장 큰 패착은 열린 그 연합전선을 형성하면서 진보당 그런 무리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보수 아까 제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끌어들인 거.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민주당의 당헌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러니까 검토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한 거예요. 넓은 연대로만 가자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혁신당과의 당도 그냥 넓은 연대의 하나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신호가 되니까 진짜 정통 민주당 사람들은 차라리 조국 해주자 이탈한 거예요. 그것도 일부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진보당 저런 계열들까지 우리가 왜 연대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우리 뭐 조국 정도는 친문이었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래서 정청래 최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거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찌됐건 저는 민주당이 너무 느슨하지만 넓은 연대로 가려고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권까지 구상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려고 진보당까지 연대한 건데 나는 그게 패착이라고 보는 거죠. 패착이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친문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그렇죠. 있었나요? 네. 뭐 신문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뭐 언론노조 활동도 하고 그랬던 선배를 우연히 만났어요. 모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이 좀 양보해야지. 시민단체나 진보 세력한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뭐 존재감이 있어야 양보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왠지 신경전처럼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요. 사실 민주당은 그때 얘기 나왔었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으라고 할 때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그랬잖아요. 시민사회하고 함께하라.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열어둬야 된다. 민주당이 좀 의석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은 제세력들한테 나눠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전 진짜 되게 불만 많아요. 정세균, 김부겸 총리 자기들 하라는 대로 했잖아.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좀 웃기는 사람들이야, 정말. 거리두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선거리 와주러 와달라는 걸 절대 안 한다고. 정세균계가 다 멸족이 됐는데 그럼 누가 박수 쳐주겠어요. 네, 그리고요. 김영준도 정세균계예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진보당을 자꾸 뭐 이렇게 색깔론으로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태극기 집회 아니 도태우 변호사도 살아오고 유영하 변호사도 다 살려주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니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이라는 사람을 독립기념관 그 이사로도 임명하고 뭐 극우 유튜버를 다 하고 아니 심지어는 통일부 장관도 그런 사람 임명한 거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도 역사의식이 의심되는 사람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래놓고 괜찮다고 하면서 왜 좀 더 진보적이면 안 되나요? 민주당이 보수적이면 좀 더 진보적이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러면 그걸 왜 다 죄인처럼 범죄를 아니 죄인이 아니고 민주당 설명하면 돼요. 설명하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그다음에 재벌 해체 동의하는지 민주당 얘기하면 돼요. 보인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구호에 답을 해줘야 돼. 우리 사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다못해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요. 그렇지만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걸러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진 않되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사회의 한 목소리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국회의석까지 보장을 그래서 준연동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힘을 실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구조를 만든 거에 대한 의석을 주잖아요. 의석을 주고 거기서 헌법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지위를 주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잠깐만요.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갖고요. 요 여론조사 이야기는 제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6일 여론조사 기간 엠브레인 퍼플릭이 YTN 의뢰로 했는데요.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에 따르면 조국 혁신당은 15%의 지지를 얻었다고 하고요.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2%, 정당 지지율이 조국 혁신당이 4%, 개혁신당 2%, 새로운 1% 받았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1%요. 유튜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안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봤네. 네. 아시죠? 저희는 그래도 공정한 방송을 추구합니다.